주식시장이 웃긴 게 네. 제가 안 하면 가요. 저희 인터뷰하는 사이에 상한가 같습니다. 아, 나 모르겠다. 이따 대응해야지 하고 인터뷰했으면 초대박 난 날. 괜찮으신 거 맞죠? 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네. 아버지는 한숨 쉬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고 나가셨어요.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장이 좋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그때가 이제 고점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머리 자를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주식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보통 다 고점이었어요. 요새 친구분들 좀 연락 오시나요? 많이 와요. 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지니까 여기 돈은 뭐예요? 이게 매매를 하면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100만 원씩 이렇게 쌓아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걸 좀 야금야금 쓰긴 했어요. 어디 쓰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아 근데 대표님도 그런 투자 대회 나가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키움증권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을 했습니다. 1000리그, 5000리그, 1억 리그 여기서 입상을 했다는 거는 10등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쉽게도 1등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돌팬티는 이름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산책 나가야 돼서 아 그래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지금 아침 6시 반인데 원래 이때 산책 나가시는 거예요? 이때랑 7시 사이에 나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예. 주식 트레이더 돌팬티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 만으로 9년 차고요. 실례가 안 되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제가 지금 41살입니다. 엄청 동안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원래부터 전업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대한항공에서 이제 남자 국제선 승무원을 했었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 그런지 돈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좀 컸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모아놓은 것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깊게 빠지다 보니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왔습니다. 승무원이 연봉이 좀 어떤가요? 4천 후반에서 5천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거기다 이제 승무원은 이제 해외 체류비가 있으니까 달러까지 합치면 원화로 계산을 하면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10년 전인 거니까 그때로 생각하면 좀 부족하지 않은 아 그쵸. 것 같은데. 사회 초년생이고 10년 전 물가면 절대 부족하지 않고 뭔가 미래를 잘 그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게 벌고 싶은 마음.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좀 투자에도 도움이 되셔서 하는 거예요? 아 그쵸. 제가 이제 아침마다 산책을 이제 전업 시작 때부터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정신이 막 맑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회전이 느리더라고요. 주식을 대응하는 것도 느리고 뉴스를 캐치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느려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가볍게 하는데 여기서 이런 것도 하시나요? 아니요 이런 건 하지 않고 아, 네. 네. 승무원 하시다가 네. 처음에 이렇게 전업차로 넘어온다고 하셨을 때 반응은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전부 다 비밀이었어요. 그래요? 네,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전업 투자자라는 이미지가 집안을 말아먹는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셌어요. 전업 투자자로 성공했다라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있어도 어떤 계좌 인증이 되지 않거나 이래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기꾼일 확률이 좀 높았거든요. 지금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놈이 갑자기 전업 투자자가 된 거거든요. 그쵸. 왜냐면 저도 퇴사한 날 제가 퇴사할 줄 몰랐고 그래요? 즉흥적인데 계획은 있었으나 좀 땡겨서 했다. 왜냐면 또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네, 아버지는 그냥 제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 뒤에서 이제 부모님이 계셨는데 저 회사 그만뒀고 주식 전업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아버지는 한숨 쉬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고 나가셨어요.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네.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주식으로 번 돈으로 소형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와. 얘네가 고진 감래예요. 아, 고진감래예요? 네. 얘들아 일로 와. 고진감래도 약간 주식 투자를 생각해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 이건 이제 여자친구가 지은 이름인데 그 정도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사놓은 게 많아서 전일 시황 정도 체크를 하고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확인을 좀 한번 하고요. 네이버 주식 증권 채널 누르고 눈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크게 주목할 만한 뉴스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건 뭐예요? 닭가슴살 찢는 건데요. 그냥 먹으면 퍽퍽해서 좀 찢어 먹는 편이에요. 사용하니까 목이 좀 마르네요. 여자친구분이 엄청 잘 차려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희 또 정권 바뀌고 하면서 네. 또 주식 시장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뀐 날 이후부터 확실히 주식시장이 지금 활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 그동안 느꼈던 장들 중에서 되게 질이 좋아요. 지금 그래요. 거래 대금도 잘 터져주고 있고 시총이 큰 종목들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저희한테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이제 매일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지만 장이 좋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그때가 이제 고점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제가 어디 이제 미용실 갔는데 머리 자를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주식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보통 다 고점이었어요. 뭐 우리나라 증시도 그랬고 미국 증시도 그랬고 비트코인도 그랬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조금씩. 예. 요새 친구분들 좀 연락 오시나요? 많이 와요. 아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지니까 저도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네.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고는 봐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오를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미제 영역이라서 저 이제 말을 이제 함부로 못 하겠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증시가 올라도 내가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증시가 내려도 내가 돈을 잃는 게 아닌 것처럼 선택의 폭을 좀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매수를 하면 저는 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 이제 주변에서 얘기 들리면 이제 서서히 고점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제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대통령 발언대로 증시가 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저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바로 시작하시나요? 네. 뛰어난 창들이 엄청 많은데 네. 좀 어떤 것들이에요? 보통 이제 매매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좀 있고요.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네. 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 창이 있고 기본적인 차트를 보는 창이 있고 종목별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서 외인 기관이 살 수 있는 수량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자금력이 우리보다 세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얘네들이 들어온다 아니면 나간다 그게 이제 매매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장 초반에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싶으면 이제 사람들도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보다 돈 많은 형님들이 이제 사줄 때 저희도 이제 따라서 사서 푼돈 먹고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돈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원래는 한 100만 원씩 놔뒀었는데요. 네. 이게 매매를 하면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큰 돈인데 주식 매매할 때는 막 50만 원, 100만 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손절하고 그러니까 가끔 이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막 100만 원씩 이렇게 쌓아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걸 좀 야금야금 쓰긴 했어요. 어디 쓰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근데 그러면 여태까지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버신 거예요? 저는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번 편은 아니에요. 사실 생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딱 10억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은 또 어느 정도로 하셨던 거예요? 제가 2017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겁도 없이 한 2천만 원 정도 넣어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5, 6개월 될수록 이걸 계속 잃으니까 마지막에 한 500만 원까지 통장 잔고가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2018년 한 2월, 3월쯤이었는데 그때부터 마지막 남은 500만 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도 구매하신 거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운이 좋은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제 욕심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매매가 안 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마음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때마다 막 밖에 나가서 막 2시간씩 걷기도 하고 또 되게 웃긴 거는 손실 본 날 운동이 잘 돼요. 그래요? 마음에 화가 딱 올라오거든요. 분노. 네, 그거를 막 운동으로 표출하는 거죠. 네, 진짜 잘 돼요. 손실 본 날 운동 진짜 잘 돼요. 2019년 1월부터 25년 3월까지고요. 월 단위입니다. 월 단위. 500만 원 수익, 뭐 2월에 400만 원 수익, 뭐 이렇게 2019년이 올라가고 이제 2020년 3월 달에 보시면 수익이 3천만 원이거든요. 이때부터 한 1년 정도가 이제 코로나 장세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 벌었던 것보다는 수익금이 갑자기 공하나가 더 붙기 시작했죠. 그러네요. 네. 그 다음 연도에도 한 1억 정도를 벌었거든요. 돈을 벌어서 이제 아파트를 산 건데 제가 이제 22년도에는 매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손실 본 달도 많고 멘탈적으로 잡기가 힘들었고 1,0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한 달이 이때예요. 2,700, 5,000, 5,000, 8,000, 200, 5,000. 근데 24년 7월에 또 좀 뭔가 이제 수익이 쌓이니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대응을 잘 안 했어요. 이때 거의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이제 잃었죠.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군요. 예.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게 시장에서 이제 돈 벌었다고 어디 자랑을 해서도 안 되고 돈 벌었다고 크게 소비를 늘려서도 안 돼요. 잘 될 때는 이제 한없이 잘 될 것 같지만 또 안 될 때는 내가 주식을 배웠던 사람이 맞나? 나 전업 투자자가 맞나? 할 정도로 매매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테크닉적인 면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멘탈을 잡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네. 되게 조금 원래 잘 버셨다가 그 다음 연도에 되게 좀 안 되신 날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이게 테크닉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 클까요? 제가 했던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매매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제가 이제 주로 했던 매매는 오늘 사서 다음날 파는 이제 종가 베팅 매매였는데 자꾸 당일날 스캘핑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단타, 네. 초단타, 초단이 단타인데 자꾸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했던 매매로 돈을 잃었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급한 마음에 초단타를 치면서 저는 돈을 잃은 케이스예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해온 걸로 다시 일어나자. 23년 7월부터 원래 제가 했던 매매만 해서 이렇게 다시 돈을 번 거죠. 다시 마음 다잡고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제 곧 시작이신 거죠? 아, 예, 이제 5분 남았어요. 장을 또 빨리 여네요 지금. 네,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거 지금. 누가 만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전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럼 지금 장을 또 8시에 시작하시고 몇 시에 또 닫으시는 거죠? 저녁 8시에 닫아요. 아, 그래서 예전보다 1시간 일찍 보고 2시간 더 늦게 끝나서 이제 저도 이제 저녁에는 운동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촉박해요, 시간이. 대표님 우선 이제 하셔야 되니까. 네. 매매 좀 하고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행히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오전장에서요? 아, 네. 좀 걱정을 좀 했는데 어제 제가 매수한 이제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걸 믿고 사서 좀 버텼더니 다행히 지금 수익으로 마무리 졌습니다. 지금 9시 3분인데 오늘 9시 3분이네요. 지금 오전장 좀 수익은 어떠신가요? 5종목 정도 들고 와가지고 짧게 손절을 친 것도 있어요. 이제 네. 마이너스 2%에. 근데 얘를 보면 네. 매도 금액이 3,900. 이거는 한 6천만 원 정도 사서 1%. 이것도 6천 정도 사서 1.8%. 저는 1억 정도 사서 2% 조금 안 되게 먹었고 확신을 갖고 한 2억 정도 산 종목이 있었는데 얘가 아침에 다행히 들어져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오르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했는데 샀는데 어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내심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다행히 들어줬습니다. 와, 560만 원이라는 수익이 좀 감사하게도 났습니다. 잘 됐네요 진짜. 예,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뭔가 촬영할 때 손실 본다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약간 징크스처럼. 오늘 그래도 마음은 지금 좀 편하시겠어요 이제. 그죠. 이제 저는 이제 퇴근입니다, 이제. 네, 사실 더 보고 뭐 단타 매매를 해도 되기는 하는데 손실이든 수익이든 딱 제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 구간에서만 이 결정을 짓고 일어나는 게 제일 베스트였어요. 손실일 때는 이거를 복구하겠다고 또 하루 종일 앉아서도 해보고 수익일 때는 더 크게 수익을 보고 싶어서 매매를 좀 더 해봤는데 수익일 때는 까먹고 손실일 때는 뭐 몇 배로 더 손실을 봐서 이거 복구하는데 며칠이 더 걸리더라고요. 미소가 지금 촬영 때문에 긴장한 것도 있었는데 어제도 수익이 많이 나는데 오늘까지 이런 거 보니까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제는 얼마셨어요? 800 정도 수익이 그래요? 났습니다. 예. 한 1억 5천 사서 580만 원을 먹은 거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랑 BHI가 원전 관련주인데 얘는 한 이 정도 비중이 맞았던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한 5억 이상은 살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목들 보실 때 좀 그런 보시는 관점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이게 인기주여야 돼요. 저 말고도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보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매매 포지션이 어제 사서 오늘 아침에 파는 거기 때문에 어제 사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이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종목을 사야지 방금 말씀드린 뭐 메이저 수급이나 아니면 왕개미 형들이나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약간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들 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어제 이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수 차트거든요. 코스피가 어제 한 2,934포인트를 찍고 이게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제가 어제 컨택했던 LG CNS라는 종목은 1시를 기점으로 지수는 내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1시를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에 개입하는 메이저 수급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매수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엄청 많이 하셨겠어요, 꾸준히. 남들이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설렁설렁해 라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뉴스 같은 거를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일반 뉴스 체크도 물론 매일 하고 주식에 관련된 뉴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지켜온 게 있다면 2017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쓴 매매일지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매매일지를 계속 써오는 것들인데 매일매일. 그쵸. 이게 2017년도부터 꾸준히 써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카페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썼던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매매할 때마다 제가 되뇌었던 말들이거든요. 멘탈을 좀 잡으려고 옛날부터 썼던 건데,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남고 매매에 집중하자, 뭐 그런 말들이고, 블로그를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이 웃긴 게 네. 제가 안 하면 가요. 아까 장 초반 시작하고 한 2% 조금 안 되게 먹었던 거 네. 저희 인터뷰하는 사이에 상한가 갔습니다. 와. 오늘 만약에 피디님이랑 나 모르겠다 이따 대응해야지 하고 인터뷰했으면 초대박 난 날. 어떡하죠, 이거? 아니요. 오늘 촬영이 아니었어도 저는 저렇게 먹고 끝냈을 거예요. 네. 절대로 이렇게 뭐 20% 30%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거 장담은 절대로 못 먹어요. 그냥 올라갔다. 괜찮으신 거 맞죠?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네, 재밌네요. 이제 어디 가시나요? 수익 났으니까 일광욕 좀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앉아서 더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매매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익이 났을 때 일어나고, 강세장이고 화랑이고 잠깐 인터뷰하는 사이에 올라가서 여기서 하면 얼마 먹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서도 네.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아우, 공기가 좋네요, 지금. 수익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주식은 진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또 마냥 이게 또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할 때 좀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까요? 무조건 매수부터 하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돈을 얼마를 벌었다, 이걸 사서 뭐 먹었다, 그래서 혹해서 같은 종목을 사거나 오늘 당장 뭘 사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뭐 투자 대회에서 공식으로 입상을 한 사람들 거를 듣는다든가, 본인이 한 매매 계좌가 오픈이 되어 있고 실현 손익을 볼 수 있고 손실일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뭐 주식 강사들이 있다면 저는 배워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저도 주식 강의를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지금도 들으세요? 지금도 들어요.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 벽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벽을 좀 깨기 위해서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은 과연 나랑 뭐가 다르기에 돈을 벌고 있나,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주식 강의를 듣는 편입니다. 계속 들으시는군요, 강의도. 네네. 대표님도 그런 투자 대회 나가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키움증권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을 했습니다. 아. 각 리그별로 했던 것 같아요. 500리그, 1000리그, 5000리그, 1억 리그. 여기서 입상을 했다는 거는 10등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쉽게도 1등은 못했습니다. 돈 이렇게 좀 많이 버시고 난 다음에 네. 삶이 바뀌었나요? 어떤가요?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비싼 걸 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좋은 건 뭐가 있냐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가격 보지 않아요. 배달비 고민 안 하고, 최저 주문 금액.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제가 손가락으로 날리는 돈이 더 크고 순간의 실수, 열받아서 하는 매매 때 날리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막 엄청 비싼 오마카세를 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동네 밥집에서 밥 먹을 때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한 게 돌팬티는 이름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되신 거예요? 별명에 돌이 들어가거든요. 네.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돌피 이렇게 불렀어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입을 할 때 돌피, 돌핀스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살리고 싶다, 글자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름을 돌팬티로 지었어요. 네. 근데 너무 강렬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지인들이랑은 빤스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익숙하고 그분들도 익숙해서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여자친구분이랑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제 곧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자친구한테 이게 애정 표현이 저는 좀 약간 한 번씩 부족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저 항상 응원해주시는 이제 부모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생도 항상 든든히 옆에서 지켜줄게.